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퍼포먼스 2팀 정윤서. 정원준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DB 업종 미디어 믹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최근 창업종 DB 입찰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근데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려지다 보니까 문의량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다른 마케터분들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창업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미디어 믹스 같은 경우는 뭐 매체별로 많은 어떤 걸 선정하시죠? DB 업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주제가 DB 예, 업종이잖아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일단 네이버 쪽 추천 가장 많이 드리는데 이제 또 연령대에 따라 어떤 DB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젊거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를 위주로 생각하신다 하면은 저는 SNS 쪽 메타 쪽도 추천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로 많이 광고를 집행하시는데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진성 고객이 많이 유입이 돼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파워링크는 일단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냐? 일단 먼저 파워링크. 윤서님 미디어 맥스 시작하기 전에 일단 DB 업종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예, 거죠? 제가 쓰겠습니다. 일단 DB 업종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 업종은 일단 랜딩 페이지에서 저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노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랜딩 페이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구매하는 형태가 아닌 그 예약이나 상담을 통해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쪽에 회사에 있는 CS 담당자분이거나 아니면은 마케터 분이거나 그 관련 고객님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서비스를 먼저 상담이나 예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건지 서비스나 상품을 설명을 먼저 드리는 그런 일이 DB 업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매체는 요즘은 다 되는 형태지만 지역, 성별, 연령 등 타겟팅을 정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떤 DB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고주님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타겟팅이 있을 거잖아요. 그 타겟층을 어떤 지역이나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등을 먼저 정해놓고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더 효과적인 전환율이 높은 그런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어떤 매체를 이용하시든 간에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기본적인 거는 꼭 세팅을 해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매체별 어떻게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1번 검색 광고. 아까 파워링크 말씀드렸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DB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징그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다들 하시니까. 그럼 이 파워링크는 보통은 키워드 발굴을 먼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페 업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카페 업종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소자본도 있고 디저트를 중심으로 하는 카페 업종도 있고 그런 메인 키워드로만 광고를 세팅을 하면은 아무리 상위 노출이 돼도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가지고 진성 고객을 좀 늘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굴해서 진성 고객을 유입률
네.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또 사실 세부 키워드마다 또 입찰가도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광고비도 어떻게 보면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가가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고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사의 특징이 나타나는 문구도 사용을 하셔야죠. 일단 강점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어쨌건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된 후에 DB 업종의 최종 목표 KPI는 물론 자사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건 문의량을 늘려서 이 예비 가맹점주들의 모습을 가맹점주를 아무튼 쌓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노출을 많이 하고 유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러려면은 소구점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창업 업종이다 하면은 국내 최초 뭐 땡땡땡 맛 출시 아이스크림 창업 이런 식으로 자사가 가진 강점들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꼭 사업뿐만이 아니고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이성에게 뭐 접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어필을 할 때 저에 대한 키워드나 아니면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노출되는 소비자들에게 나의 회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가장 중요시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로 먼저 문구 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쇼핑 검색하고 또 일맥상통하긴 하는데요. DB 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의량만 늘려주세요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성 고객도 유지를 늘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또 PC 모바일도 분리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PC 모바일 아무래도 PC에서 전환이 많이 나는 업종하고 모바일에서 더 많이 나는 업종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같이 운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더 많은 성과가 일어났지 하면서 좀 광고 비용을 계속 쓰는데 효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PC와 모바일을 분리 운영한다면 어디 디바이스에서 더 효과적으로 광고 집행 효율이 낮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나요? 검색 광고. 일단 검색 광고도 검색 광고지만 어떤 뭐 미디어 믹스, 어떤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든 간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고객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상세 정보 같은 거를 꼭 그런 키워드를 꼭 잘해야지 이제 이탈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없으면은 딱 이제 들어갔다가 뭐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하고 이탈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또 이제 검색 CPC가 또 가격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또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클릭을 할 수 있게 소재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것만 아니면 우리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상세 정보로 잘 입력해서 이탈률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파워링크에서 뭐 100호점 돌파를 했다. 근데 막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150호점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좀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예비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들어왔다 해도 이탈률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에서도 일단 저희 광고 대행사 쪽에서도 그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이나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지 좀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뿐만이 아니고 이제 블로그 웹사이트 아니면 뉴스 영역 이런 좀 바이럴 마케팅 쪽으로 또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업종이 꼭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뭐 파워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정말 정보력이 되게 중요한 거에서 블로그를 보고 후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사진을 보고서 어떤 형태로 실제로 어떤 뭐 분위기나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고 싶어하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파워링크
쪽으로 하는 마케팅뿐만 아니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또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더 접근 많이 해서 전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럴 마케팅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일단 뷰티 업종이나 패션 업종에서도 많이 집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에는 크게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기자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DB 업종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단 체험단이 필요가 없죠. 직접 물건을 사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정보성 글을 보고 정보성 글을 보고 잠재 고객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체험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제품을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에게 직접 배포를 하고 그거를 후기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자단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그렇죠. 네. 기자단 같은 경우는 가이드만 주고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하면은 그게 또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면은 이게 사실 바이럴 같은 경우는 그 CPC 과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광고비를 지불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아무리 있어도 이게 또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바이럴 마케팅이 아무래도 검색 파워링크 쪽보다는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겠다 알고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도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메타 광고를 예로 들어보겠죠. 일단 메타 광고도 좀 더 네이버뿐만 아니라 좀 잠재 고객을 끌어모으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트래픽 캠페인은 일단 필수로 다들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건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지역, 성별 이런 기본적인 모수가 쌓여야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이 가능한데 보통 인스타그램의 경우 그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는 한 10만 정도의 모수가 쌓여야 좀 픽셀 전환이 리타르팅이 가능하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만 정도만 쌓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래픽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리타르팅 아까 말씀드린 좀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헬스 업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헬스 같은 경우는 문의를 받고 좀 상담을 하고 결제를 한 다음에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쵸. 보통. 근데 광주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내 광고가 서울에서 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설정이나 또 주요 연령층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네이버 광고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소재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좀 소고점을 항상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충동 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저희 같은 2030 남성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호킹성이 있는 문구를 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닭가슴살 업체로 예를 들어봅시다. 물론 DB 업종은 지금 오늘 주제이긴 하지만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분들이 드시나요? 이제 헬스나 본인의 뭐 건강 아니면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 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시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이미지를 제작할 때도 헬스를 하는 남녀분들을 그 이미지 제작한다거나 뭐 이거 한 끼 먹으면은 하루 단백질 풀 충전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제작하시고 DB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이사업체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업체 같은 경우는 뭐 주 타깃층이 그 원룸에 사는 자취하는 그런 젊은 남녀분들이다 하면은 가장 뭐 땡땡구에서 가장 싼 이사업체, 소형 원룸 전문 이사업체 이런 식으로 좀 눈에 확 띄는 후킹성이 있는 문구를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4.4 운영 계정인데요. 이거는 좀 바이럴
하고 유명상통하죠. 바이럴 마케팅하고. 왜냐면 이 자사 계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미디어 믹스를 하려면은 이게 업종마다 물론 광고비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광고주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자사를 계정을 운영하시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 업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 인스타그램에 자사명을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 계정에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나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피드백을 하고 이미지로 제작하다 보니까 좀 더 보기에도 편리하고 하면서 광고비도 절감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진짜 바이럴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럴 광고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공식 계정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자사 계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회사명을 입력하거나 그랬을 때도 직접 거기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광고비가 들지 않으면서도 마케팅 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광고비가 되지 않는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 진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으신가요? 메타 광고 통해서? 일단 저는 메타 광고는 이제 SNS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SNS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이제 접근성이 훨씬 쉽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쉽고 저희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거 되는 건가요, 이거 키보드? 키보드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되네요. 두 개가 연동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검색을 직접 하지 않아도 또 직접 들어와지기 때문에 이건 4로 할까요? 특징으로 해서 네, 메타 특징으로 해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고 그리고 이제 SNS에 일일 트래픽량이 많죠. 네이버는 뭔가 목적성이 있어서 보통 들어가면 뭔가를 검색을 한다거나 뭔가를 사고 싶다거나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SNS의 특징은 심심한데 뭐 하지 이제 볼 거 없을 때 뭐 유튜브를 들어간다든지 SNS 뭐 인스타그램을 들어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트래픽이 많아서 많은 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검색을 하지 않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출이 자연스럽고 노출량이 많다. 일일 접속 트래픽 양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검색 광고 네이버 특히 대표적인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는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궁금하거나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광고 비용은 사실 좀 많이 비쌀 수가 있어요. 다른 메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입찰가를 입력하기도 하고 바이럴을 하기 때문에 이 광고비는 다소 비쌀 수가 있지만 그만큼 전환까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허수가 적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니까 먼저 이 접근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SNS는 트래픽이 많고 이제 많은 노출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해서 들어갔다기보다 나에게 노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궁금하네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검색 광고보다는 허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그만큼 검색 광고에 비해서 이제 광고량이 어떤 광고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광고비가 좀 낮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모수 어떤 분들이 우리 회사, 우리 서비스 상품을 좋아할까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얻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SNS 이 메타의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메타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DB 업종은 좀 일단 노출하고 일단 전환이 돼야 광고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광고 목표 KPI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많은 광고 대표님들을 만나보시면 저희는 그냥 문의량만 많이 늘려주세요. 아니면은 저희는 문의량, 노출량 유입보다는 진짜 진성 고객들이 유입되는 걸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자 같은 경우는 메타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픽셀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운영을 해가지고 잠재 고객들에게 비춰지는 거니까 일단 그리고 이게 노출이 되고 유입이 돼서 문의가 됐다고 해도
또 고객 전환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질문 수를 일단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질문 가지수가 많을수록 진짜 이거 적다 보니까 좀 귀찮은데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수를 일단 늘리는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현재도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긍정 고객을 늘린 방법으로 한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겹사님이 라이브 방송 녹화본도 들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올라오죠 채널에? 네, 마케팅 학회 채널에 올라오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오는지 시간 좀 며칠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방송 녹화본 올라와서 언제든지 확인 다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라이브 끝나자마자 올라오지는 않고요. 조금 밀키트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스타 광고 궁금한 게 있는데 프랜차이즈 창업 인스타 광고하면서 광고하면 잘하면 허수가 너무 많다. 네네. 하트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허수가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리타게팅을 통해서 좀 네. 모수를 쌓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거를 인스타그램을 처음 운영하시는 건가요? 인스타그램 한지 얼마나 되셨고 약간 몇만 정도의 트래픽이 좀 쌓였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댓글이 일단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연령, 지역, 성별 이런 세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셨는데 이제 허수가 많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뭐 소재를 올릴 때 이게 뭐 어떤 좀 궁금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 지금 정보 아니면 이 지금 서비스 나한테 필요해라는 그런 후킹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세 정보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나도 창업 생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하고 있는데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달라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 정보 소재와 같이 적는 상세 정보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이거 저희가 자세히 계정을 지금 봐보지 못해서 네,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 픽셀은 10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행사 쓰고 있는데 이쪽은 문의량만 늘리는 것 같아서요. 지금 대행사 쓰고 계시는데 과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비해서 전환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네요. DB 단가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만 정도 있는데 지금 대행사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밀키트 창업 아닐까요? 밀키트 사장님께서 밀키트 창업이실 것 같은데 식품 창업 같은 경우는 식품 창업 맞으실까요? 그리고 이 부분 식품 창업이 사실 어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게 원래 DB 단가가 좀 많이 높기는 해요. 다른 어떤 DB 업종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있나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있나 어떤 업종과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회사에서 창업을 하면 좋을까 하고 문의량을 여러 개를 해서 자기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중에 추려서 고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식품 DB는 이제 DB 단가는 프랜차이즈는 DB 단가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실내 사격장이시라고. 밀키트가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네, 실내 사격장이구나. 실내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 뭐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뭐 코인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실내 사격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양궁장 이런 뭐 참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되게 프랜차이즈 창업이 요즘 많은데 실내 사격장 같은 경우 또 사실 이 부분 저희가 직접 계정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계정을 지금 잘 볼 수가 없어. 이제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일단 유튜브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내부적인 자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일단 메일이나 전화로 따로 주시면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환이 안 되면은 조금 전환이 안 되는 데는 참 많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말씀만 듣고는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어떤 광고 쓰고 계시는지 트래픽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저희 연락처로 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DB 업종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실까요? DB 업종이요? 일단 메타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허수량이 좀 많다라는 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거는 좀 나중에 또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또 어떤 매체들이 있죠? 네이버 메타를 뿐만이 아니고 일단 네이버 안에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이제 짚고 넘어가셔도 좀 좋던데. 일단 저 같은 경우 디저트 창업업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파워 컨텐츠라고 블로그 광고 형태가 있어요. 이쪽으로 검색을. 이거는 그 바이럴 마케팅에서 블로그 체험단하고 기자단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유튜브 공식 유튜브처럼 자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파워 콘텐츠가. 그래서 광고 형태로 집행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장점은 일단 광고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 좀 거부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정확한 정보로 빠른 피드백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자단 같은 경우는 그 정보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그 인플루언서를 고용을 해서 업로드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파워 컨텐츠는 자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근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많은 좀 DB 업종분들께서 이거를 업로드를 안 하시고 조금 제목만 바꿔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탈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그 블로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새롭게 계속 그 기자단을 계속 이제 구해서 글을 새롭게 업로드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하시는 업주분들이 계속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광고들 중에서는 가장 광고라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광고라는 느낌이 덜하다. 보면서도 내가 지금 광고를 보고 있구나. 요즘 기자단 참 많잖아요. 블로그 보면 거의 다 기자단인 것 같은데 파워 콘텐츠는 보면서 그래도 네이버에서는 내가 지금 광고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덜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또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광고를 보면서 광고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되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래서 파워 콘텐츠가 저도 그냥 좋다고 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DB 업종도 이씨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네이버는 배너 광고도 집행을 하죠.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DB 업종 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세요. 일단 DB 같은 경우도 창업의 경우에는 보통 잘 알려진 브랜드를 먼저 하고 집행하시고 싶으잖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생소한 브랜드보다는 좀 유명한 브랜드에 먼저 시선이 가고 여기 광고 집행비는 여기는 얼마 정도 들지 하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사가 조금 브랜딩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다른 광고들보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CPC가 뭐 지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네이버 밴드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CPC가 요즘은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매체를 쓰냐가 또 어떤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냐가 또 많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사실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부모님 세대, 저희 뭐 지금 50대 분들이 되게 50, 60대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DB 업종이 지금 좀 중년 남성 여성을 좀 타겟을 하고 싶다, 타겟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네이버 밴드라는 매체를
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밀키트 사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실내 사격장 같은 경우도 저희 팀에서 그 레퍼런스가 있어 이미 집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 질문 없으면은 질문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말하면서도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메타 네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메타에 특징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또 잠재국의 확보라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목에서. 제가 쓸까요? 맞춤 타겟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 이제 방문해서 몇 초 이상 체류했다, 아니면 몇 분 이상 체류했다라는 그런 체류 시간과 특정 행동, 어떤 버튼을 눌렀다, 뭐 예를 들어 장바구니를 누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상세 정보를 눌러서 이렇게 계속 휠을 내렸다, 특정 행동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이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쪽 관심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율이 더 높겠죠. 네네. 네, 전환율도 더 높고 허수량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메타만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의 단점이 또 이런 타겟팅을 잘하는 세팅을 잘하시면은 또 그 단점이 없어질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유사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맞춤 타겟으로 어떤 타겟을 잡았지만 유사 타겟이라고 정확하게 그 값은 아니지만 1에서 10%까지 유사 타겟이라는 걸 메타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1%를 잡으면은 약간 오차 범위가 1% 정도인 거죠. 맞춤 타겟을 잡았던 거에서 10%면은 오차 범위가 10%인 거고, 그래서 더 1을 한 거보다 10으로 났을 때가 더 그런 양이 뭐라 해야 되지? 타겟 양이 늘어나게 돼서 타겟층이 좀 늘어나지만 조금 허수가 늘어날 수 있다. 1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맞춤 타겟을 잡은 게 너무 수가 적은 것 같다. 그럼 타겟이 너무 지금 양이 적은 것 같아. 노출량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럼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 하면 1 놓으시고 2, 3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유사 타겟을 놓으시면 맞춤 타겟보다 정확한 타겟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맞춤 타겟도 유사 타겟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팅, A/B 테스트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네네. 세팅 A/B 테스트 DB 했을 때 어떤 소재, 어떤 상세 정보를 이제 A/B 테스트에 교차해가지고 크로스 마케팅을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소재의 어떤 반응이 제일 좋았나 이런 거를 해보시고, DB 전환율이 높은 그런 성별과 연령이 있잖아요. 제가 세팅을 했지만 특정 뭐 내가 20대, 30대, 40대를 타겟팅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20대에서 특히 여성에서 그런 전환율이 되게 높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그쪽에 좀 더 광고비를 사용해가지고 허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존 문의 남긴 고객을 깨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타겟 맞춤 타겟으로 딱 잡아서 그때까지 나한테 문의를 남겨준 사람의 맞춤 타겟으로 잡아서 이 손님은 나한테 이미 문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 올 것 같다,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손님한테는 노출을 해도 큰 의미가, 소비자한테 노출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이 광고 노출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딱 추출을 타겟을 해서 이 집단을 제외시키면은, 그러면은 이미 광고 문의를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저에게 문의를 남길 이유가 없지만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정확한 그런 허수 없는 정확한 그런 타겟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DB 업종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학원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문의 남겼던 고객을 맞춤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외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이제 뭐 여행업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행사에서 뭐 오사카 여행을 갔다 왔다, 뭐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그 여행사가 또 나한테 노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또 오사카를 가진 않겠지만 그 여행사에서 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겠죠. 뭐 미국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뭐 중국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좀 다른 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거 타겟을 추출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같이 또 넣는 방향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효율 좋았던 소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B 테스트가 끝나고 효율이 좋았던 소재와 상세 정보 같은 거를 조합을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전환이 잘 나왔다 했으면 이 부분으로 하는 방향이 가장 좋고, 또 이제 문의 내용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나 뭐 세팅 값을 진행하는 중에서도 문의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온 내용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아니면은 노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우리 업체한테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정보가 궁금해서 문의를 많이 남겼구나 라는 거를 그런 기반의 데이터를 갖고서 검색어 설정 아니면 소재 설정 같은 거를 해서 정말 궁금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먼저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좀 밀키트 사장님 아까 말씀을 자세하게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그 전환이 일어나야 그 광고비가 집행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서도 전달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B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냐 참 다양하잖아요. DB도. 그래서 맞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위에 여기 정윤서 마케터님이랑 제 정원전 마케터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늘 많은 내용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마칠까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참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다음에 또 정윤서 마케터님이랑 다음에 또 같은 라이브 할 수 있는 기회 금방 또 만들 테니까요. 그때 또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합니다. 저희. 네, 저희 자주 할게요. 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 누르면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